우리가 아는 KF-21이 다가 아니었습니다. 바로 며칠 전 세계 항공 무기들만 전문적으로 리뷰를 하는 호주의 밀리터리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KF-21을 아주 정성스럽게 리뷰를 해주었는데, 해당 영상을 보면서 그 전에는 국내는 물론 미국발 매체에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우리 KF-21 개발에 관한 아주 많은 비화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, 그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여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그 호주 유튜브 채널명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호주 밀리터리 항공 역사입니다. 오직 전 세계 항공기와 전투기의 역사에 대해서만 매우 전문적이고 디테일하게 다루는 채널인데, 가장 최근, 그러니까 바로 5일 전에 올라온 게 바로 우리 KF-21의 개발 스토리입니다. 거두절미하고 바로 해당 영상에서 소개하는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면 이렇습니다. 먼저 영상은 오늘날 이 공중전이라는 것은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졌지만, 세계 모든 군대는 서방의 몇 개 나라에 의지해 그들로부터 전투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자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. 즉 세계 전투기 시장은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가 오랫동안 굳건히 지켜온 높은 벽의 독점 시장이라는 사실을 짚은 다음,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자신들만의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행동을 전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지난 1992년도부터 이미 T-50이라는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한 적이 있는 곳인데, 이 T-50은 평시에는 훈련기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 약간의 개조만 거치면 전투기로 운용될 수 있는 기체라고 설명하며, 그런데 그때 이 T-50 개발로 얻은 그 경험과 노하우가 바로 얼마 전 한국이 등장시킨 KF-21 전투기에 바탕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 보람의 프로젝트는 지난 2001년 처음 그 실체가 공개되었는데,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로부터 상당한 의구심과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고 지적하며, 하지만 그건 충분히 이해할 만한 현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왜냐하면 아직까지 작은 훈련기 한 대를 만든 것 외에 제대로 된 전투기를 개발해 본 적도 없는 나라가 아무런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바탕부터 완전히 새로 개발하고 시작해서 오랜 역사와 오늘날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진화해버린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치열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과연 그들과 경쟁이 될 만한 새로운 전투기를 한국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시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. 그래서 그 발표 이후 전 세계는 빠르게 그 프로젝트에 대해 잊고 살았는데, 한편 한국에서는 그런 우려와 혹평에도 굴하지 않고 조용히 보람의 프로젝트는 차근차근 시작이 되었습니다. 한국 개발팀은 당시 최초로 3가지 프로토타입 전투기 컨셉을 검토했습니다. 가장 먼저 미국의 F-35의 형태를 가진 코드명 C-103기가 있었고, 두 번째 C-203 모델의 경우 유럽의 그 삼각형 델타 윙 디자인을 한 기체가 검토되었으며, 마지막 C-503 모델의 경우 단일 엔진으로 구성되어 비교적 개발 비용이 저렴한 모델이었는데, 한국은 면밀한 검토 끝에 개발 비용을 낮추는 것보다는 공격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선택인 바로 그 첫 번째 모델인 코드명 103으로 전투기의 컨셉을 결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. 일단 이 F-35 또는 F-22 형태의 기체로 결정이 되기는 했지만, 아직 그 크기나 무장량 그리고 최대 항속 거리나 속도 등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결정을 남겨두고 있어서 한국의 개발팀은 이후 다양한 옵션들을 적용하며 각각 조금씩 변화를 준 C-104, C-105, C-106 그렇게 최종 C-109기까지 구성의 실험을 이어갔고, 그중 C-105기가 최종적으로 보라매로 결정되었습니다.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C-105 모델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해놓고는 이후 약 2년 동안 해당 모델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며 다른 모델들, 즉 C-104기나 C-109번 같은 기종들에서 그 장점들을 따와 그걸 추가적으로 C-105 기체에 적용시키며 가장 완벽한 전투기를 만들어냈습니다. 그렇게 11년이 지난 후 지난 2021년 7월 12일 드디어 그 최종 결과물인 KF-21 보라매가 한국 국민들 앞에 그리고 전 세계인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그리고 그 즉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거의 즉각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보였는데, 한국군의 계획에 의하면 그들은 이 전투기를 2028년까지 총 40대를 도입할 예정이고, 그리고 2032년까지는 무려 총 120대를 도입할 계획을
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리고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 자체 항공모함 건조에 대한 이야기도 끊임없이 나오며 검토되고 있는데, 이 KF-21의 경우 만약 한국에서 실제로 항공모함을 건조하게 되면 그 경우 역시 이미 대비가 다 되어 있어 모델명 KF-21N이라고 해서 항공모함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함재기 버전이 단 몇 년 안에 빠르게 생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이후부터 영상은 KF-21에 장착되는 다양한 무기들에 대해 매우 디테일하게 설명을 이어갑니다. 일단 영상은 이 KF-21의 경우 다양한 현존하는 최고의 무기들을 탑재할 수 있는데, 거기에 더해 대부분의 미국산 항공 무기들도 바로 탑재해 운영될 수 있는 강점도 있는 데다 무엇보다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인 ALCM까지 곧 운영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하며,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명명된 현재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이 가공할 위력의 순항 미사일은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이라고도 불리며 사거리가 총 500km에 이르는 데다 가장 중요하게 땅속 깊숙이 숨어있는 북한의 벙커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고성능 벙커 버스터가 될 예정으로, 한국군은 이 순항 미사일을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하여 2030년부터는 KF-21에 장착해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참고로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천룡 공대지 순항 미사일의 경우 이런 형태의 순항 미사일 가운데 세계 최강 무기인 독일의 타우러스와 미국의 AGM-158 JASSM 미사일로부터 그 각각의 장점만을 모아다 만든 장거리 스텔스 순항 미사일로, 자료에 따라 그 최대 사정거리가 500km가 아닌 800km까지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다시 영상의 내용으로 돌아가며, 현재 한국이 공개한 KF-21은 그 최대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, 그건 현재 기체는 스텔스 같은 최첨단 기술 적용이 아닌 바로 기체 전반에 걸친 완벽한 밸런스이자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무기를 탑재해 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그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현재 KF-21에는 무려 7.7톤이나 되는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데, 또 F-16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은 레이더 포착 면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며, 그건 애초에 이 KF-21의 개발 목표가 바로 F-16과 F-35의 간극을 절묘하게 메우는 포지셔닝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그래서 F-35보다는 스텔스 기능 같은 것이 아직은 조금 떨어지지만, 대신 아직 전세계 주력기인 F-16과 같은 기종에 비해서는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전투기로, 또 바로 그런 절묘한 강점 때문에 자국의 국방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F-35 같은 특수한 수준의 최첨단 공중 전투력이 필요 없는 전세계의 아주 많은 작은 나라들에서는 이 KF-21만 도입하면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공중 전투력을 보유할 수 있게 돼요. 오늘날 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중국과 일본을 포함 터키까지 새로운 전투기를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앞으로 한국의 이 KF-21의 미래와 입지는 아주 강력하다고 전했습니다. 이 외에도 영상에서는 중국에서도 J-20이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공개한 바 있지만, 사실 그 실제 전투력에 대해서는 크게 미스테리로 남아있다고 지적했고, 또 자국 호주에 대해서도 이제는 호주도 그리고 세계 많은 나라들도 한국의 이런 KF-21 개발 성공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타국에서 그 비싼 무기들을 계속해서 구입하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국에서도 이런 고급 무기들을 개발하는 시도를 이제는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, 우리 군과 우리 하늘의 자부심인 이 KF-21에 대한 매우 정성스러운 영상을 갈무리했습니다. 밀리터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, 우리 이 KF-21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물론 그 첫 시작도 모두가 놀랄 만큼 너무도 완벽하고 성공적이어서 좀 심하게 대단하기는 하지만, 그 진가는 바로 이 KF-21 이후에 등장하게 될 차세대 한국의 6세대 전투기에서 본격적으로 발휘될 예정입니다. 고작 T-50 한 대 개발한 경험으로도 이런 괴물을 만들어냈는데, 이제 이 KF-21의 개발 경험은 우리 군에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자산이 되어 주어서 다음 세대에는 미국과 프랑스나 러시아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닌 지금의 F-22 랩터처럼 아예 그 시장을 압도하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강력한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. 끝으로 우리 한국은 그 특성상 조용할 때가 가장 무섭지 않은가 싶습니다. 모두가 실패할 거라고 치부하며 잊고 있던 그 11년 동안 조용히 칼을 갈아 결국 이런 KF-21 같은 괴물 전투기를 완성해낸 것처럼, 그리고 지난 IMF 사태를 이겨냈을 때처럼 우리는 상황이 좋지 않거나 또 어딘가 잘 풀리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조차도
우리 중 누군가는, 그리고 어디에선가는 반드시 이전보다 더 높이 뛰어올라 비상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. 그렇게 위기마저도 강력한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는 아주 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성공 확률을 뚫고 오랜 고생 끝에 탄생한 우리 KF21의 멋진 성공과 그 밝은 미래처럼 우리나라의 미래 역시 누가 뭐라 한들 앞으로는 항상 찬란하고 강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Even if you tried, you wouldn't understand it. Maybe something's missing inside of you. Just a bit of sugar.